반갑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환절기인데 조심하셔야지. 네. 저도 요즘에 일교차 크니까 아침에 춥더라고요. 아침에 늘 애먹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기온, 몸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죠. 저도 그런데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 많이 오셨습니다. 시간 되셨는 모양입니다. 또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핑계로. 어제 시간 있으십니까? 네, 시간 될 때 오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아니, 시끄러운 분 닫으시면 돼요. 저희 뭐, 환경이 이래서 열악해서. 하지만 뭐, 부담은 없어요. 네, 좋죠. 자, 오늘은 이제 화요일 공자의 논어 배우는 날입니다. 공자는 유교의 개조죠.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논어인데 지금 벌써 21번째 가르침을 배우고 있죠. 논어에 보면 498개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래서 전부 다 배워보면 뭐 이렇게 여러 장르로 나눴죠. 저번에 배운 거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이제 그 대부들, 귀족들,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위정편이라고 하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에는 할리자죠. 정자는 정치, 정자. 결국 공자의 논어는 서민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고 귀족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 논어를 계속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그 가르침의 내용도 일반 서민보다는 귀족을 상대해서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중국의 철학자에 있는데 노자, 장자, 도교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은 무의자연을 대변하고 있죠. 무의자연은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얻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 하는 거 없이 그건 서민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귀족을 위한 가르침이고 하나는 서민을 위한 가르침이 될 수 있죠. 우리 불교도 마가섭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월이는 부자들을 위해서 고신하게 했다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공부를 해보면 이 공자의 논어나 노자, 장자의 가르침은 한 부분 정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가르침. 넓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구적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국한적인 가르침, 철학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불교는 전체적인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도 관계없이 전부 다 불성이 있다는 걸 강조했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자기 하는 것에 따라서 귀족이 될 수 있고 자기 하는 것에 따라서 성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어를 배움으로써 또 부처의 가르침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조금 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공자의 그 유교에 있어서 오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경, 시경, 서경, 또 뭐 주역, 출추, 얘기 이것은 이제 정치학 그리고 윤리 도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윤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이제 나와 있거든요. 같이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고 하나씩 보죠. 근데 저는 이제 언제까지 뭐 이렇게 잘 될지 공부가 될지 모르지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금 격을 높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한문 축자번역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문법보다 우리 옛날에도 조금 약간 어르신들 경우는 이제 무슨 뭐 국어 문법 배우지 않고도 일상 회화를 통해서 우리 대화를 했잖아요. 그 식으로
한문도 물리가 나는 거는 자꾸만 읽고 외우다 보면 저절로 한문의 품사를 알게 되고 한문의 문명을 알게 됩니다. 물리가 난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축자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21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효도는 예를 지키는 것이다.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정치인들에 대한 당신의 효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공자의 논어는 충효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자는 충보다 효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공자의 논어에 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충이 먼저 이렇게 중요시하게 됐죠. 근데 충과 효는 상대적이에요. 충은 공리적인 거고 효는 사리적인 거죠. 말하자면 공사, 충성을 다하려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효를 버려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효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효도를 하려다 보니까 충성을 할 수 없죠. 참 모순되는 겁니다. 근데 공자는 효를 먼저 중시했어요. 그 논어를 배우다 보면 나옵니다. 21번 보죠. 효도는 예를 지키는 것이다. 맹의자 문효. 맹의자라는 사람이 춘추전국 시대의 노나라의 대부, 말하자면 환공이라고 왕이 있었는데 환공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 서자가 있답니다. 왕은 부인이 많잖아요. 그 세 서자가 밑에 줄을 나왔죠. 노나라의 대부는 귀족이에요. 군자라고도 합니다. 정치인들 군자라고도 하고. 근데 또 하나는 도가 있고 예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를 군자라고 봅니다. 도가 있어야 되고 예가 있어야 되죠. 정치인은 조금 이제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역시 약간 도하고 예는 좀 멀죠. 맹손씨가 되는 겁니다. 노나라의 사만이라고 해서 권세가 있던 3대부의 1인, 나머지들은 숙손씨, 개손씨라고 이렇게 하죠. 이 세 사람이 이제 말하는 실권자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맹의자, 맹손씨라고 하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공자에게 효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맹의자 문효. 오른쪽에 보면 맹의자가 효를 문한다. 그 한자는 영어 문법처럼 수로가 앞에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왈 무의를 했어요. 자왈은 이제 공자가 말했다. 맹자왈 공자 우리 어릴 때 했죠. 공자가 말했습니다. 무인이라. 어김이 없어야 된다. 틀리지 않아야 된다.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번지어 자고지왈 이랬어요. 그럼 오른쪽에 보면 번지가 어라는 것은 이 번지라는 사람이 그 밑에 주석이 있죠. 공자의 문이 이제 제자인데 공자보다 36살이면 연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술에 끄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자, 원래 그 어자는 이제 임금에 대해서 쓸 때 어간, 어서, 어명 이 쓰죠. 어자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대웅전에 가보면 어간이라 해서 가운데 보면 임금이 그리고 부처님만 그리고 또 임금을 대신하는 부처님을 대신하는 스님들만 또 스님들 중에도 큰 스님들만이 어간문을 출입하게 돼 있어요. 저도 어간문을 가면 안 됩니다. 큰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간문은 대웅전의 정가운데 부처님을 마주하는 그 문이 어간이에요. 왕은 그 문만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어간에 들어가면 안 되죠. 양쪽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지가 어라는 것은 간단히 이렇게 어짜 하나만 써도 이것은 뭘 제어한다 할 때 또 어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 뜻글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번지가 술에 끄는 일을 하는데 자가 지혜 고왈 이게 있죠. 공자가
지자는 대명사죠. 그에게 고, 말의 왈, 고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고지왈 요거를 공자가 그에게 고해서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축자 번역이라 한글 축자 번역은 글자를 쫓아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번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글자 놓는 순서 또 거기에 묘를 알게 됩니다. 저절로 오늘 그 지경무살 저번 주보다도 그 목사가 참 잘 치대요. 애살이 많다 하나 하고제비다 하나 그래서 참 좋아요. 부드러워졌고 또 박자도 경쾌하고 목탁 소리도 그렇고 많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거죠. 타고난 것도 있지만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있었고 또 옛날에도 또 쳤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빨리 이렇게 회복을 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맹선, 문효, 어아 이렇게 6글자를 묶었어요. 그게 한 문장이지만 맹손이라는 것은 위에 맹이자 맹손시라 했죠, 그죠? 맹손이라고 부르죠. 이게 글 쓰는 묘입니다. 맹손이 묻는다 그러죠. 근데 효에 대해서 묻는다. 문효죠. 누구에게? 어자는 처석격입니다. 그래서 어아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어사는 범어사에서, 어암은 나에게, 단나사는 단나사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글자 수로 나가면 쉬워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이제 품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손이 효를 묻는데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아대왈 무이 나는 대답해 왈 나는 대답해 말했다. 무이라고 어김에 없애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번지왈 하위야 그랬죠. 그러니까 번지가 또 궁금하죠. 어김이 없다는 게 무엇인가 묻고 싶죠. 그래서 번지가 말했다. 하위야. 그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위. 할 위자죠. 소위 할 때 이 위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답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왈 생사지 이래. 오른쪽에 보시면 자왈, 공자가 말했죠. 생, 살아있을 때는, 생은 결국은 뭐겠어요? 사지 이래. 사지, 지자는 그 대명사죠. 그것을 그에게 섬겨야 된다. 뭐로써? 써있자, 뭐뭐 가지고. 이 이래 하면 예를 가지고 그 부모에게 섬겨야 된다. 살아있을 때는 부모에게 예를 다해서. 공자의 논에 보면 우상이 있죠. 인의의 지신, 어질인, 그리고 의로울, 이치, 또 예, 그 다음에 지식, 지혜, 그 다음에 믿으심. 다 아시죠? 그죠? 부모유신, 부부유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사장지 이래, 제지 이래 했어요. 자, 사는 돌아가셨으면 장지일인데 거꾸로 새기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기 때문에 축자본인 거죠. 그냥 장지일로 되면 그 돌아가신 것을 장사 지내는데 예로서 한다. 그러니까 예로서 그 돌아가신 부모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제지일이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예로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저절로 학문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노나라 대부 귀족이죠. 권력자 1인 맹의자가 효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공자 선생은 말씀하셨어요. 어긋나지 않게 한다. 그 귀갓길에 마차를 끄는 일을 하는 문인 번지를 향하여 공자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맹손이 나에게 효에 대해 물었는데 내가 어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거든. 번지는 그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야겠죠. 공자 선생은 말했죠.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예 어기는 일이 없이 섬기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는
예에 어긋나지 않게 장식을 행하고 장례식을 선조로서 제사 지낼 때에도 예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된다. 비록 지금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형편으로 예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옛날부터 예법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오경이라는 것이 5가지 경전이 있는데 시경, 서경, 또 주역, 또 얘기, 춘추가 있는데 그 중에 얘기에서 예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거든요. 윤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유교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유교권 의식에 조금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불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자기의 형편이 어려운데 유교 50절을 하다 보면 돈 엄청 들어요. 장례식도 그렇죠. 그래서 근데 불교를 배우다 보면 제사를 지낼 형편이 못 되면 정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멘트 쭉 나오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걸 배워서 여기에 가르침에 속박돼 버리면 정말 인생 살아가는데 더 괴로워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지 않고 자꾸 힘든 거는 여러분이 가르침을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따라가고 자기를 죽이면 행복해지는 가르침이에요. 종교라는 거는 행복을 위한 가르침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어느 가르침도 신이라 하더라도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려온 거지 인간을 속박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권하고 싶어요. 네가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아라. 어쩔 때는 눈 감고 어쩔 때는 열심히 또 하고 어쩔 때는 또 그만하고 그 대신 그때그때 따라서 잘 한번 깨달아 봐라. 그걸 계속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기를 성장시켜서 정신세계를 높이는 게 좋죠.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은 거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해지고 싶어도 건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불편하게 사는 것이 바로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아니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나은 사람을 찾아다니다 보면 저 사람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 그렇게 또 착각할 수 있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예, 저는 참 영국 사람을 좋아해요. 영국 사람 뛰어나죠. 그쵸, 유럽 사람들이 참 뛰어납니다. 유럽에서 이제 모든 게 발상하는 거죠. 근데 유럽의 영국에 보면은 젠틀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젠틀맨을 말하는 귀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부. 근데 그분들은 좀 신삼이죠. 근데 영국의 술집에 가보면 귀족이 앉는 자리가 있고 서민이 앉는 자리가 있죠. 근데 똑같은 안주 메뉴인데도 귀족이 앉는 자리는 2배입니다. 서민이 앉는 자리보다. 왜 비쌉니까?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급이 다릅니다.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교만하게 돈만 있으면 귀족인 줄 알고 그러면 나는 귀족이니까 귀족 자리에 가서 먹겠습니다. 하니까 그 직원이 그러십시오. 귀족의 예를 지켜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돈 내는 것만 가지고 다 귀족인지 착각하죠. 먹다 보면 시끄러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직원이 그러는 거죠. 귀족은 떠들지 않습니다.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떠드시려면 저 서민 자리로 가세요. 멋있죠? 신사에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귀족이 되고 싶으면 예의를 갖춰야 돼요. 말하는 것도 교양 있게 해야 되고 이치도 분명히 있어야 돼. 인의예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런 거를 배움으로써 내가 좀 벽을 높여야 되겠다. 돈만 있다고 귀족이 아니에요. 돈 있으면 돈에 그 사람 목이 숙이지 그 사람 인격이 있나 없나 그러면 그 사람 관계 보면 알거든요. 그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배워서 자기를 어차피 한 번 태어난 건데 성장시키고 가야죠. 정말 아름답게 이쁘게 살다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귀족으로 살면 불편해요. 서민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귀족으로 사는 사람은 서민을 사는 게 더 불편해요. 근데 결국 그건 업이에요. 하지만 저는 좀 어차피 내가 태어났으면 귀족으로 살아.
옛날 우리나라 조선 때도 양반 상금이 있었잖아요. 양반은 돈이 없어서 양반이에요. 아무리 빌어먹어도 양반은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반의 기쁨을 잃지 않았거든요. 근데 쌍금이라도 돈만 많으면 양반이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양반 첩을 샀죠. 그러니까 양반이 됩니까? 기쁨이 달라져요, 하나쯤에. 이제 살겠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흐르니까 또 양반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종교에 의지해서 정말 내가 변할 수 있다, 바꿀 수 있으니까 나쁜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건 더 내가 많이 해야겠다 하는 걸 공자의 논어에서 좀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22번째, 자식은 건강한 것이 최고의 효도다 했습니다. 맹무백 문효. 자, 맹무백은 맹의자의 아들입니다. 자왈, 부모 유 기질 지운이라 했어요.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보면 부모에 대한 효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부모는 오직,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부모는 오직 유자죠. 오직 그 지운이라 자식이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것이 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도 자식은 부모에게 병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해주는 게 효예요. 왜냐하면 공자는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것만에 대해서 효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효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건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니, 뒤에 넘겨보면 나와있죠? 맞잖아요. 나왔죠? 현대에 보면 맹무백, 맹의자의 자식이 효라는 것은, 효도라는 것, 효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물었어요. 참, 불경 하이별호. 그래서 불경,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어디가 다르겠냐? 똑같죠?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죠. 우리 어머니한테 불효한 거. 그렇지만 뭐 잘해준 것도 많아요. 근데 사람이 역시 불성이 있는지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람도 그래요. 상대가 잘하는 건 얘기하지 않고 상대가 못하는 것만 꼬집어 얘기해요. 잘하는 건 더 많은데. 물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것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항상 제가 상대에게 지적받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우리 제자가 아침에 와서 선생님 공양하실래요? 전화 왔더라고요. 내일 초하루니까 오늘 학교 안 간다고. 그래서 그래 밥 먹자. 요즘 많이 아프시는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낫겠지 뭐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차 가지고 갈게. 그러니까 선생님 그 앞에 가서 전화 드리니까 나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때 5시 한 50분 됐습니다. 이제 일찍 나와 있었어요. 근데 괜찮은 그 렉스톤이라고 한 10년 된 차인데 갑자기 그 쥐색 그 K5가 탁 쓰더니 유리창에 딱 내리는 거야. 선생님 접니다. 해서 야 뭐냐 독사 더 걸리냐? 차 샀어? 그러니까 네, 새 차 뽑았습니다. 잘했다. 옛날 같으면 열받을 텐데 열받지 않고 야 잘했다. 그래 우리가 좀 많이 성장되니까 좋다. 그래 얼마 샀냐 하니까 2,500이 오더라고. 다 줬냐 하니까 할부로요. 3회 됐지. 그래서 이제 딱 해가지고 밥 먹는데 이제 뭐 총무장이 그런다고 했죠. 그런 건 얘기할 수 없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어요. 요즘에 내가 많이 달라졌어. 뭐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당한 거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좀 분이 나고 승기를 났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잘 돼도 그래 그 사람 잘 되면 좋지 이런 마음이 나오고 조금은 내가 열받더라. 근데 옛날 같으면 이만큼 열받고 조금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역시 스님은 공부한 스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했다.
나에게 주어진 건 공부고 그 스님들에게 주어진 거는 그 스님들 안 들어가는 복에 맞는 그런 거겠지. 하여튼 축하한다. 그래 너도 참 잘 되겠네. 그러니까 해봐야 알죠. 그래도 너는 뭐 좋은 환경이 있잖아. 그다음 이제 그럼 네가 살래? 네가 차 샀으니까 아 이거 하고 되겠습니까? 나중에 뭐 추석 때 열을 쉬니까 그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 나도 이번에는 한번 푹 쉬고 싶다. 서울도 가고 싶고 자기가 자기 차를 모시겠다 그러더라고. 돈 다 내는 거지? 아 그럼요. 난 돈이 없으니까 거꾸로 돼서 완전히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자가 잘 되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산스크리트 배우고 또 뭐 밀교 화막 배운다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제일 후회가 그때 산스크리트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 배우지 않은 게 좀 후회가 된다. 지금도 배우면 되겠는데 그 배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다 일본 학자들이 산스크리트 기본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한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늦게 좀 쉬운 됐지. 걔는 이제 대학 나와가지고 편입했어요. 3학년으로 편입하잖아. 근데 그 학교 같이 다니는 그런 도반이라 하지만 거기 이제 급부라 하죠. 하여튼 그 친구들이 다 20살인 거예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제가 볼지 않다. 일반인도 있고 스님도 있고. 근데 일반인들이 공부 좀 한다고 까불랑 된다는 거야. 인사도 안 하고 스님들에게. 또 같이 공부했다고 뭐 다 같이 공부하는데 뭐 스님을 공경합니까? 뭐 어쩔 수 있냐. 공부가 안 됐으면 그렇지. 그러지 그랬어. 똑같은 공부를 해도 받아진 건 다릅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남을 존경하는 것이 기본인데 남을 무시하는 자체가 빈술이 아니겠어. 그 얘기에도 나옵니다. 군자는 남을 존경하고 교만하지 않고 소인배는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교만하고 그게 나오면 많아요. 나 이제 외우기 싫으니까 안 외우지만 외우지도 못하지만 나중에 다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그런 거 하나하나. 왜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하셔서 이제 남아있는 생은 얼마 있겠습니까?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많이 남았어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인생 정말 고급스럽게 살다 가시면 바람이에요.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를 만나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행복 아니겠어요? 어디서 이런 제대로 된 공부합니까? 똑같이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누구야, 저 초안지 유방, 그 누구죠? 그 책상, 범징을 했다고 했어요. 하우가 너무 교만하니까 같이 일을 도모 못하겠다. 범징이지. 이제 유방의 책상.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잘 외우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책사가 있습니다. 그 책사는 똑똑합니다. 왜 책사가 있어요? 일반 사람보다 너무 넓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거야, 심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걸 싫어하잖아. 왜? 자기가 부린 게 많으니까. 자기가 부린 게 많으면 자격지심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누구에게도 부처님한테도 그 모든 게 다 있어요. 중생에도 모든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 인간은 다 똑같구나. 근데 다른 점은 내가 좋은 것만 쓰고 나쁜 거 쓰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업이 망해서 업장이다 하죠. 내가 좋은 것만 쓰려는데 그 못된 승질이 탁 방해를 합니다. 야, 나가지 마. 그럼 손해본다. 그러니까 군자는 이치에, 의리에 입각하고 소인배는 이해관계에 입각하고 이치에 입각하면 손해보거든. 자기가 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명상 이제 길게 안 하고 이제 마지막 24번째 보죠. 하고 현대역 제가 안 했죠. 자, 자유가 효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는 말씀하셨다. 최고의 효행은 부모를 분명히 봉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봉양하는 것만이라면 살고 있는 개나 말과 같은 것이다. 효행한다는 것은 그것에 더해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개나 말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날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의 자식을 태어나고 싶은데 공경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고 내가 진짜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그렇게 하는 것은 형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째, 정성이 들어있는 표정이 나오도록 하고 싶다. 또 자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문인인데요. 자아가 문효. 그거를 물었죠. 자활, 생란, 유사, 제자, 이거 거꾸로 했는데, 복기로 라고 되어 있죠. 원문이. 근데 이것을 축자 번역하면 자활 밑에 생란, 안색이 어렵다. 결국은 부모의 안색이 안 좋으면 혈색, 안색, 우리가 상대 얼굴 혈색 보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걱정이 많은지 근심이 많은지 알죠. 그죠? 특히 의사 같은 사람들은 혈색만 봐도 그 사람 뭐가 안 좋은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의 병도 있고 또 육체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은 고칠 수 있는데 육체의 병은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고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병만 고치면 육체의 병을 고치지 못해도 자기가 감사하면서, 그래 이 시점에서는 내가 이걸 안고 가야 돼, 감사해야지 하면 육체의 병도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라는 것이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유사,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비상시라 해서 비상 항상 하지 않은 때, 그런 때가 비상이죠. 일이 있으면 제자, 여기서는 제자가 아니라 나이 어린 사람이 기로 그 수고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르신이라든가 부모님이 안색이 안 좋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부모가 하신 일에 대해서 대신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된다 하는 거겠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유주식, 선생찬, 증시위, 효호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호. 자, 주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술과 음식이 있으면 선생창, 선생은 앞서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가르친 사람들이지만 나보다 먼저 연상, 또 나보다 또 앞서간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경하시는 사람에게 먼저 먹게 하고, 증, 일찍이 이것으로서 효를 삼아야 된다 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뺐나? 그러니까 현대에 보면 자아가 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 선생가 말씀하셨어요. 분이나 표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힘든 게 있으면 젊은이가 받아서 하고, 술이나 진성찬이 있으면 연사인에게 먼저 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만은 허락할 수 없다. 부모나 연상인을 기분 좋게 하는 분이나 표정이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글 안에 부모의 안색, 부모의 표정을 보면은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적으로 나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해서는 부모가 기분 좋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아이고 진짜 쟤는 진심이구나, 형식이 아니구나, 그게 말이나 표정이 나오거든요. 그 표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드러난다 해서 표정이 나옵니다. 말도 언령이라 해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난 내 자신이 뭐 내가 마음대로 한다 하지만 그런 자기 입장, 완전히 독선적인 것이 상대방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조금 벽을 높여서 사는 게 걱정 없고 그냥 뭐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거는 개나 말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인간이라면 좀 정신적인 세계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또 이 세상은 대인관계, 또 인생고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큰 인생고는 대인관계입니다.
왜 대인관계에 뭐가 생기겠어요? 자아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공자의 논어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무슨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부처죠. 모든 것이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어느 것도 다 기본적으로 존귀한데 이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좋은 건 나쁜 게 있다. 그래서 선사들은 오늘 저녁에 또 증도가 배울 거지만 미리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당나라 때 반산 보적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마시를 나갔어요. 저장을 나갔는데 고깃집 앞에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최상급 고기 주십시오 한 거야. 손님이 정육점 주인한테.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고깃집에 안 좋은 고기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반사보적심은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닫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벼감록에 나옵니다. 결국은 뜻이 뭐겠어요? 다 좋다는 거죠. 다 좋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불교의 근간 있는 사상이 다 좋아요. 옛날에 과일 장수, 지금도 과일 아침에 초하루죠. 과일 장수가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과일만 갖다 놓고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최고 과일 주세요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뭐 최고 과일 아닌 거 갖다 놓은지 아세요? 했어요. 아니 최고 과일 달라는데 주시면 되지 뭐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손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최고 과일입니다. 근데 얼마 뒤에 망했어요. 이 세상은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ABC 등급이 있다고. 최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하급이 있다고. 상대에 맞게 팔아야 되는데 불교의 기본 논리는 기본 베이스는 다 좋은 건데 그걸 갖다 세상에 있으면 엉망진창이에요. 세상에는 세상의 잣대에 맞춰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고. 그게 되겠죠? 또 하나 얘기했던 건 어떤 의사가 참 그 양심적인 의사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오면 주사를 안 줘. 약도 안 줘요. 약 줄 건 주고 주사 줄 건 주는데 그냥 며칠 있으면 나을 것 같으면 특히 감기 같은 거는 그냥 며칠 지내세요. 낫습니다. 주사 놔줄 필요 없고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놔주세요.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저도 병원 가면 주사 한 방 주십시오 하거든요. 괜찮아요. 나서요. 그 다음에 맞아서 망했어요. 그걸 이제 아들이 의사 면허증 따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걸 알고 망한 이유를 알고 환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다 성공했다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모든 건 다 좋은데 평등인데 이 세상은 차별이 더 중요합니다. 이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견해가 다 다르거든. 하나의 삶을 놓고 봐도 좋게 볼 수 있고 하나의 삶을 놓고 봐도 나쁘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가르침을 좀 폭넓게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여러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화열은 공자. 그리고 계속 화열은 이제 고전.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배우다 보면 거기에 뭔가 딱 핀트가 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또 자기를 성장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살님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네요.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질문 있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24죠. 24. 네. 맨 마지막 한글로 번역한 거 보면 그것만으로는 효라고 말할 수 없다. 부모나 연상인을 기분 좋게 하는 분위기나 표정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의 그게 여기 한자에는 사실 없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맛있는 술이나 음식이 있으면 어른들에게 먼저 권하고 또 안색이 안 좋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자식들이 그 일들이나 수고를 대신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효도가 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효가 아니고 예, 이렇게 분위기나 표정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의역이 어디서 나온 건지? 23번. 그건 그 다음 구절이거든. 23번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개나 말도 다 봉양할 수 있는데 인간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봉양하는 걸 한다면 개나 말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인간이 달라야 한 점은 결국은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고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 때문에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 아닐까. 행간에 있는 거지. 그리고 문장은 전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봐야지 깊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불교에는 어제도 배웠지만 장공객주 207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말이라도 우리가 하나의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하잖아.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듣고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듣고 또 한 사람은 여러 가지로 듣겠지. 그러니까 말에는 실체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도 공이라는 거야. 똑같이 배웠는데 다 달라. 똑같이 배웠는데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똑같이 배웠는데 역정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설명할 때 틀리죠. 그 때문에 공이라는 거지. 바다랑이 달라. 그러니까 초가심 자경물에도 나오잖아.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우유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물 먹으면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는 거야. 똑같은 가르침을 배워도 더 나빠진 사람이 있고 똑같은 가르침을 배워도 더 좋아진 사람이 있고 어중간하게 되고 나는 그러잖아요. 정말 친절하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보면 느끼는 거는 그 슬픈 것밖에 못 느끼겠더라고요. 나는 진실로 얘기한 것 같은데 진실로 공부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르쳐 드렸는데 남은 거라고는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해보면 간간히 대화 속에 공부 안 된 것이 느끼거든. 그때 제일 슬퍼. 제가 요즘엔 내 스스로가 내가 혼자 고독을 씻고 있잖아. 나 혼자 수행을 하자. 내 잘못이다. 내가 남을 갖다 가르친다는 명분 아래 이렇게 난조질을 했는데 그럼 내가 난조질 받아야지. 과거로. 조금은 좀 쉬고 싶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줄탁동시란 말이 있죠. 딱 맞아떨어져요. 죽차 합쳐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인연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근기도 있고. 근데 기연이 중요한 거야. 기연. 불교용어로. 시기와 연. 그 사람의 자질. 모든 게 다르거든. 이거는 잘 봐봐요. 인문학, 철학, 심리학, 수학, 과학, 학문이거든. 근데 봐봐. 종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교구도 가르침이거든. 학문하고 교하고는 가르침이 다르거든. 학문은 이론이고 교는 내 마음이 세게 찢어져가지고 수술하고.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뭐 침을 맞든지 약을 맞든지 또 약을 먹든지 또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기초를 한다든지 아니면 육체를 만지든지 기를 통하게 하잖아. 기를. 근데 그 방법론이 다 다르거든. 그리고 또 원기 예방하는 것도 음식을 먹고 사는 것도 있고. 근데 음식도 어제 얘기했지만 사상 체질이기 때문에 서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거기에 맞는 또 음식 궁합이 있거든. 거기에 맞는 침 놓는 법도 있거든. 그럼 맥박 짚어보면 또 맥박으로 잘 짚어야 되는데 잘 안 되면 또 이것도 체질을 오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연구를 많이 해.
이거는 자기가 책에 나와 있는 그 학문 갖고는 그 자기가 터득 못하거든. 지경 못하기도 알려줬지만 알려주는 건 이론이지. 자기가 그걸 소화시켜야 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잘했거든. 결국은 뭔가를 고민했다는 증거지. 어제 양교보사 매일 목사 갖고 놀고 있대. 그게 바로 성공의, 성장의 비결이에요. 걱정해보는 거야. 막상 자기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근데 내가 그러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상대를 보고 내 느끼는 거하고 이게 금의 차이야. 내가 느끼는 거하고 상대의 입을 통해서,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하고는 이 격이 달라. 그리고 모니터를 잘해야 돼. 자기를 객관적으로 다시 자기를 봐야 돼.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그게 모니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계속 반문 공부. 이제 듣는 걸 또 돌려가지고 부처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회광반전. 저쪽만 보지 말고 저쪽을 보고 돌려가지고 보고. 이게 안 되면 공부 안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선지식이고 공부의 자료라고.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본 뒤에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연이 되죠. 서로 이렇게 유통관계가, 소통관계에서. 그게 공덕이라고. 공이라는 건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고, 덕은 그게 덕이 되는 거고. 근데 순환이야. 물이 시원한 건 공인데, 시원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남에게 인을 주는 건 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공덕이 둘이 다 갖추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공이고, 그게 덕이 되는 거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혜원 스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 쉽게 얘기한 거지. 그럼 됐죠? 그러니까 행간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보면 말 속에 그만 보면 안 되거든.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전부 이렇게 한 8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한 가지만 딱 하면은 그런 진짜 개와 말과 다를 바가 없어. 이 말을 갖다 곱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했을까? 이걸 왜 나한테 했을까? 왜 이 말이 나하고 인연됐을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내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떻게 받아서 내 자신 성장시키고 어떻게 상대하고 도움을 줄까? 여기까지 가야지만 진짜 불교.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남에게 도움을 줘야지만이 진짜 인간이다 하잖아. 근데 도움을 받아서 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보답을 하려면 남에게 베풀어야지. 돈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에 의지해가지고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부정한 것, 그런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